자, 이제 2교시 시작할게요. 생성자의 심화 내용을 들어가 볼 건데, 이 생성자라고 하는 녀석이 우리가 별도로 호출하는 게 안 된다라고 했어요. 객체를 만들 때에만 호출이 가능하다라고 제가 명칭을 했죠. 이 한 줄의 내용인데 이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이 말은 맞아요. 그런데 개발자가 그 생성자를 호출하는 방법이 딱 하나 있긴 합니다. 근데 이것도 객체를 만들 때에만 해당이 되는 거기는 해요. 지금 우리가 사용했던 이런 방식 말고 딱 한 가지 방식이 더 있어요. 뭐냐면 자, 지금 현재로서는 기본 생성자가 필요한 시점인데 우리가 매개변수 2개짜리 생성자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객체를 만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여기다가 제가 기본 생성자를 하나 만들어서 얘도 가능하게 할 겁니다. 그런데 introduce라는 걸 실행을 했을 때 당연히 널과 0이 나올 거예요. 지금 현재 값을 넣는 과정은 이 생성자가 일을 해야만 처리가 될 거니까. 근데 여기다가 제가 이렇게 값을 넣어 줄 겁니다. 그러면 나와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신 얘는 제가 뭐라고 썼어요? 디스라고 썼죠. 우리가 그동안 디스를 사용할 때는 이런 식으로 리모컨으로서 점을 찍어 사용을 했는데 지금 제가 사용한 디스는 점을 찍었나요? 아니죠. 그럼 이 디스가 사용된 이 모습을, 이 형태를 우리가 알고 있던 개념대로 보면 이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름, 소괄호, 메서드, 실행이에요. 디스라는 메서드를 호출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한테는 지금 디스라는 메서드가 없죠. 이런 이름을 가진 메서드는 없어요. 얘는 어떤 의미냐면 플레이어라고 하는 이 클래스가 가진 다른 생성자를 호출하는 겁니다. 생성자 호출이에요. 디스는 소괄호를 함께 쓴 디스는 생성자를 호출한다. 그런데 디스가 언제 생겨난다고요? 객체가 만들어지면 생겨난다 그랬죠. 이 녀석이 생성자예요. 사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디스라고 하는 리모컨이 객체를 만들었을 때 이렇게 생겨난다 라고 했던 이 디스가, 객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이 리모컨 디스가 생성자이기도 하고 자기 자신 컨트롤하는 리모컨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객체 그 자신, 그 자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디스는. 그래서 나 자신이란 녀석을 호출하게 되면 얘는 생성자의 의미로, 객체를 만든다의 의미로 사용이 되는 거고, 우리가 기본 생성자를 사용해서 얘를 호출했지만 이 안쪽에서 벌어지는 일은 내가 가진 또 다른 생성자 중에서 인자값 2개를, 스트링과 인트를 받을 수 있는 생성자를 호출할 거야 라는 의미로 사용이 가능해요. 반대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네들은 빼고 이제 빼지 맙시다. 이렇게 해놓고 제가 만약에 이렇게 적는다면,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넣는다면, 여기서 만드는 객체는 이 생성자가 일을 하게 될 거고, 얘는 하는 일을 보니까 인자, 매개변수가 없는 생성자를 호출해 달래요. 그럼 얘가 호출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는 이런 걸 한번 찍어볼까요? 그러면 QW가 그냥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생성자를 따로 호출할 수 있는 방법은 생성자의 안쪽에서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객체를 만들 때만 호출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틀리지는 않아요. 어차피 생성자는 객체가 만들어질 때 실행이 될 거니까 그때에만 다른 생성자를 호출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상태로 그냥 보죠. 이건 이제 빼고. 자, 얘가 호출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일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걸 해야 돼요. 순서를 보면은 제가 여기서는 1, 위에는 2라고 적어놨지만 사실상 실행되는 순서는 2, 1이에요. 근데 제가 이 코드를 건드리지 않고 1, 2가 나오게 하고 싶어서 만약에 이 녀석을 아래에다 놓는다. 그러면 1을 먼저 찍고 얘를 호출하니까 그 다음에 2가 나온다. 개념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이죠? 근데 이게 안 돼요. 자, 이 this라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생성자를 호출하는 이 행위는 무조건 코드의 첫 줄의 위치를 해야만 해요. 두 번째 줄의 위치를 해버리면 애초에 얘가 뭐라고 하느냐, 컨스트럭터 생성자는 불려야 된대요. 무조건 언제? 첫 번째 자리에, 그리고 생성자의 안쪽에. 그러니까 생성자 안에서 첫 번째로 호출되지 않으면 사용이 불가능하다를 의미해요. 안 쓰는 건 상관이 없는데 안 쓸 거면 안 써야지 다른 거 밑에다가 쓰는 건 안 된다. 이건 첫 줄에 있어야만 한다. 생성자 안에서 다른 생성자를 호출하는 행위는 무조건 첫 줄에 위치를 해야 돼요. 무조건. 자, 이런 개념이 있고요. 이제는 상속까지 얘기를 좀 해볼 건데, 상속의 개념 같은 경우는 그냥 한글 클래스를 좀 사용해서 처리를 해볼까요? 이걸 하나 가지고 합시다. 자, 지금 우리가 이 코드를 썼을 때 실제로 만드는 객체는 누구예요? 김철수죠. 그러면 김철수 클래스 안에 들어있는 생성자가 실행되는 거겠죠? 지금 아무것도 명시되지 않았으니까 생략되어 있었을 거고. 그럼 얘가 만약에 생략이 안 되면 김철수 객체 만들 수 있나요? 자, 이 주석을 풀면 이 코드에서 문제가 없을까요? 당연히 문제가 생겨요. 김철수 객체 못 만듭니다. 기본 생성자 없으니까.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이러면 생략되어 있는 거죠. 이래도 안 되거든요. 지금 뭐가 추가된 거냐면 얘가 없을 때에는 그냥 여기 김철수 기본 생성자 명시 안 돼 있으니까 생성자 생략되어 있고 얘 만드는 거 문제 없고, 근데 부모 클래스의 생성자를 기본 생성자가 생략되어 있는 상태였을 텐데 얘를 명시를 했어요. 매개변수가 있는 녀석으로. 그랬더니 얘가 뭐라 해요. 그리고 얘가 뭐라고 하니까 당연히 객체도 정상적으로 못 써요. 이렇게 되는 이유 알려드릴 겁니다.
자, 실제로 지금 김철수 클래스에는 기본 생성자가 생략되어 있다라고 해도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안에는 한 가지가 더 생략되어 있어요. 이 한 줄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지금 김철수 생성자가 생략되어 있던 이 상황은 눈에 보이는 이만큼이 생략되어 있다라는 상황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슈퍼 뒤에 소괄호가 온 이 코드는 얘는 무슨 역할이겠어요? 슈퍼는 왜 썼어요? 부모 클래스에 접근할 때 사용을 했죠. 그렇죠? 부모 클래스가 가진 변수나 메서드를 직접 호출할 때 점을 찍어가며 슈퍼라는 리모컨을 썼어요. 근데 디스라는 리모컨을 쓰던 것과 마찬가지로 소괄호를 붙여서 슈퍼를 쓰게 되면 얘는 부모 클래스의 생성자를 호출하는 거예요. 제가 상속을 설명드릴 때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김철수 객체라고 하면 김철수가 사람을 상속받았기 때문에 사람 객체도 하나, 부모 클래스 객체도 하나 따라서 만들어낸다. 김철수 객체를 만들 때 이 녀석도 생성이 되고 얘가 생성이 됐기 때문에 사람한테 물려받았던 이런 기능들을 이따 셈치는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사용하는 녀석들이 실제로 얘한테 들어있던 게 아니라 얘한테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이 리모컨에 버튼이 있는데 얘를 누르면 결국 여기 안에 있는 녀석이 실행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상속이라는 관계로 얽히게 되면 부모 자식이라는 관계가 형성이 되면 자식 입장에서 자식 객체를 만들어냈을 때 그 부모의 객체까지도 만들어냅니다. 이게 따라와요, 그냥. 왜? 이게 생략되어 있으니까. 근데 이 생략은요, 공교롭게도 우리가 이렇게 그 김철수라고 하는 기본 생성자를 생략하지 않고 명시를 했을 때 여기 안에서 어떠한 능력을 가진다라고 했을 때 이런 능력을 가진다라고 했을 때에도 얘는 무조건이에요. 생략되어 있어요. 심지어 이 김철수라는 녀석이 매개 변수를 받는 기본 생성자가 아니라고 해도 얘는 생략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전에 김철수는 기본 생성자가 생략이 잘 되어 있고 그 안에 슈퍼도 생략이 되어 있는데 부모한테 매개 변수를 가지는 생성자를 만들면 얘가 안 됐던 이유가 나 이거 기본 생성자밖에 생략 못하는데 부모한테 기본 생성자가 없네? 이러면 김철수 클래스가 제대로 정의될 수가 없는데?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이 코드를 그냥 쓰고 싶다. 그러면 이제 슈퍼를 생략을 할 때 인자값을 세팅해야 돼요. 그럼 뭐라 안 해요. 왜냐면 부모 생성자가 지금 매개 변수가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얘를 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자식 입장, 자식 객체를 만들면 부모 객체도 따라 만들어진다. 얘네들은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는 게 맞죠. 그러니까 자식 입장에서 부모 객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슈퍼라는 리모컨을 들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자동으로. 왜? 상속이라는 개념으로 묶어놨으니까. 그래서 슈퍼라고 하는 이 부모 클래스를 호출하는 생성자가 실제로 들어있다. 이거를 제가 눈으로 좀 보여드려 볼게요. 자, 저는 이제 생략되어 있다라고 표현했지만 직접 코드를 적었던 그 부분을 지웠어요. 자, 이 코드 실행하면 출력이 나오거든요. 결과 예상해 보실래요? (1,2예요) (2,1이에요) (1이에요) 얘는 (2,1이에요) 제가 부모 클래스의 생성자를 호출하는 슈퍼가 이렇게 생략이 되어 있다고 했죠.
그러면 김철수 객체를 만드는 거니까 얘가 일을 하는 것까진 맞는데 첫 번째는 얘예요. 그럼 이게 출력이 돼야죠. 부모 클래스의 생성자니까. 그리고 그 다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슈퍼라고 하는 생성자를 호출하는 행위 역시 생성자 안에서 코드의 첫 번째 줄에 위치를 해야만 하고요. 자, 그러면 이건 어떨까요? 자, 이렇게 만들었다. 아, 이거 없지. 자, 이거 실행하면 1, 2, 3이 어떻게 나올까요? 이거는 2, 3, 1 나옵니다. 그러면 이 객체를 만들 때 이 녀석이 일을 하는 거고, 뭐 매개면서 받아오는 거는 지금 사용하는 게 없으니까 의미 없어요. 그냥 이 녀석이 실행이 되게끔 만들어 놓은 거고, 디스가 첫 번째로 있긴 한데 그 전에 누가 되는 거예요? 얘가 되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슈퍼가 생략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얘를 하고 나서는 얘를 먼저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3, 그 다음이 1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이건 또 안 돼요. 이거 왜 안 되겠어요? 방금 전에 이게 됐다는 상황이죠. 근데 이거 안 됩니다. 왜냐면 생략되어 있던 걸 명시를 해버리면 얘도 생성자 안에서 첫 번째 줄에 있어야 되는 앤데 얘가 위에 있으면 얘는 두 번째 줄이잖아요. 안 돼요. 반대는 똑같아요. 얘도 첫 번째 줄에 있어야 돼서 안 돼요. 그러니까 부모 클래스의 생성자를 호출하는 이 행위는 내가 특별하게 얘를 직접 부를 일이 없으면 그냥 생략된 채로 쓰면 돼요. 근데 만약에 부를 일이 있다면 아마 높은 확률로 인자나 매개변수가 필요한 상황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녀석한테 제가 인자를 주면 이제 막 난리 나잖아요. 왜냐면 기본 생성자가 없으니까 얘한테도 이게 생략되어 있는 개념이거든요. 이렇게 되는 건데, 그렇다면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식은 인자를 주면 돼요. 그러면 얘를 이러면 이제 기본 생성자, 부모한테 기본 생성자가 없어도 뭐라고 안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인자를 직접 세팅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부모 생성자를 직접 호출할 일이 없기 때문에 생략된 채로 사용을 하는 게 맞고요. 일반적으로는. 만약에 꼭 필요하게 뭔가 정보를 전달해야 된다면은 얘한테도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요거 한번 해볼까요? 이거는 생략되어 있다 치고 디스는 불러내고 이 녀석 꺼내고 이렇게만 봅시다. 아까 전에 했던 결과긴 한데 제가 얘한테도 둘 다 슈퍼가 생략되어 있는 개념이다 라고 했어요. 사실상 그렇게 따지면 얘가 실행될 때 이만큼이 그럼 슈퍼를 먼저 해야 되니까 2가 나오고 그 다음에 디스가 실행돼서 이만큼을 해야 되는데 슈퍼를 한 번 더 하니까 2가 또 나오고 3이 나오고 1이 나올 것 같지만 2는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자식 객체가 만들어질 때 따라 만들어지는 부모 객체는 하나입니다. 생성자를 여러 개 지금 얘도 사용이 되긴 됐지만 실제로 부모 객체를 하나 만들어냈으면 그 다음엔 또 만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얘도 있고 얘도 있는 개념은 맞지만 실제로 실행되는 건 하나다. 한 번 실행되면 다른 거는 실행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개념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제가 상황을 하나 놓고 여러분들한테 결과를 한번 예상해 보시라고 써보겠습니다. 코드가 한눈에 들어오려면 글자가 좀 작아져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 코드의 실행 결과 이 숫자들까지도 예상을 다 해보세요. 자, 4, 2, 1에 20 맞습니까? 김철수 객체가 만들어질 때 인자가 있으니까 이 녀석이 일을 할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실제로 1을 출력하기 전에 수퍼라고 하는 녀석이 생략되어 있죠. 그 녀석을 하러 가면 얘를 해야 돼요. 얘를 할 때 보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다른 생성자의 인자를 세팅해서 넘기고 있네요. 그러면 2를 출력하기 전에 얘를 먼저 해야죠. 왔더니 4를 출력하겠네요. 그리고 나서 나이라는 변수에게 인자로 20이 아니라 10이군요. 이 매개 변수로 받았던 10이라는 값을 저장을 합니다. 여기다가. 그죠? 그리고 나서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1이 출력이 될 거고요. 그러면 4, 2, 1 순서가 꼬였죠? 다시 여기까지 저장. 4 나오고 저장했으니까 얘는 끝났고 2 나오고 그 다음 얘가 끝났으면 이제 이거 해야 되니까 1 나오고 그 다음에 이 10은 어때요? 애초에 이 A라는 메서드는 사람 클래스에 있어요. 이거 10 나와요? 안 나와요? 김철수 클래스를 보고 만들어진 김철수 객체는 나이라는 변수를 쓸 수 있죠. 그죠? 왜냐면 물려받을 거니까. 쓸 수 있는 녀석이 있는데 그 녀석한테 값을 넣는 게 부모 클래스의 생성자네요. 근데 제가 아까 전에 자식 객체가 만들어지면 부모 객체 따라 만들어진다 했죠. 얘네들은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즉 여기서 수퍼를 사용할 수 있는 리모컨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가리기 같은 개념이 아니라면 디스를 눌러도 결국 여기에 들어있는 원본을 사용하게끔 되어 있다라고 했어요. 나와야죠.
자, 지금 이 상황 그림으로 설명드릴 겁니다. 복잡하게 일부러 꼬아놓은 거니까 눈으로 쫓아가면서 흐름을 이해하시면 되는 건데, A 김철수 그 변수고요. 우리가 김철수 객체를 만듭니다. 자, 그럼 리모컨 있고 연결이 될 거예요. 여기서 변환됐겠죠? 왜냐면 김철수 객체랑 A 김철수의 타입이 완전히 일치하진 않으니까. 그럼 여기에는 버튼이 몇 개? 김철수 객체에 버튼 몇 개 있어요? 변수 메서드 포함해서 3개 있겠죠? A 김철수가 가진 사람 리모컨에는 버튼 몇 개 있어요? 3개 있는 거예요. 왜냐면 생성자 빼고는 얘가 메서드를 가진 게 없잖아요. 생성자는 별도로 버튼이 존재하진 않을 거니까 똑같이 3개예요. 얘가 사용할 수 있는 거 얘도 당연히 가능한 거죠. 그런 상태인데, 자, 그러면 김철수한테는 물려받은 이따 셈치는 변수 이름 나이 A까지 3개가 있을 겁니다. 본인만 가지고 있는 건 따로 없고 다 이따 셈 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김철수 객체가 만들어진다면 그때 부모인 사람 객체도 하나 만들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왜냐면 슈퍼 생성자를 호출하니까. 그럼 사람 객체는 리모컨도 가지고 있을 건데 이 리모컨이 얘랑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사람이라는 이 객체가 실질적인 이름과 나이 A라는 원본을 가지고 있겠죠.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김철수는 본인만 가지고 있는, 부모한테 없는 그런 게 없으니까 디스를 누르든 수포를 누르든 생략을 하든 다 똑같이 여기 있게 실행이 될 겁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행했던 코드를 보면, 자, 김철수 객체를 만드는 시점에 처리가 되고 있고 부모 생성자 실행됐고, 여기서 이제 변수의 값을 넣는 행위는 얘가 해요. 그럼 dis.나이 A, 자, 여기 부모 생성자까지 찾아 들어와서 dis.나이 여기다가 A 10을 넣었대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있는 A 메서드 호출 버튼을 누르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도 A라는 버튼이 있을 텐데 얘가 눌리면 이따 셈치는 이 녀석이 되는 건 맞지만 이걸 좀 더 근본적인 뿌리로 찾아가 보자면 사실상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이 이따 셈치는 녀석의 원본은 여기에 들어있는 거니까. 그러면 얘는 디스를 사용해서 나이에 접근해가지고 이 정보를 쓰겠대요. 이게 나올 수 없는 이유는 단 하나도 없잖아요. 상속의 개념을 좀 복잡하게 꼬아놓기 시작하면은 생각보다 고민을 많이 해야 되긴 해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명확하게 개념에 맞게끔 그림만 그릴 수 있으면 사실 이게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 것 자체가 이상하잖아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김철수가 A라는 메서드를 오버라이딩해요. 그리고 이 안에서 이라는 거는 사실 다르지 않고 나이에 접근을 하겠대요. 자, 그러면 얘는 10 나와요? 그냥 오버라이딩만 했어요. 여기다가 본인의 색깔을 살짝 입혔습니다. 이렇게. 근데 막상 해야 되는 거는 나이라는 변수의 값을 뽑아내겠대요. 이건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결과에 10 나옵니까? 여기에는 아까 10 들어있는 거 확인했으니까. 안 나올 이유가 없죠. 왜? 제가 얘를 눌러서 그러니까 우리가 A를 실행할 때 이따 셈치는 이 녀석은 사실 여기 있는 녀석이었으니까 전파가 이렇게 타고 들어와서 얘가 실행이 되는 거라 그랬어요.
얘가 실행이 되는 과정에서 오버라이딩이 됐네? 그러면 얘가 갖고 있는 능력대로 실행을 해야 돼 라고 해서 보니까 dis.나이래요. 근데 얘가 dis를 눌러서 나이를 접근을 하려고 얘를 보려고 하면 얘는 사실은 얘를 보는 거니까 여기서 사용된 dis.나이는 이 값을 갖다 쓰겠다라는 거죠. 그럼 당연히 나와야죠. 상속관계에서의 생성자 이 그림 하나만 잘 기억하시면 사실 큰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김철수라는 객체 하나를 만들지만 부모 객체도 얘한테 따라서 하나 만들어져 있다라고 보는 거고 그래서 실제로 부모 걸 사용하는 개념은 여기에 있는 걸 가져다가 쓰는 개념. 근데 이건 사실 연결이 되어 있고 자 이러니까 우리가 상속이라는 걸 AB 테스트 통과 안 하면 절대로 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부모 자식 부모 자식 부모 자식 해서 관계가 한 4단계만 내려갔다라고 해도 이만큼만 내려갔다라고 해도 이거 객체 만들면 이거 딸려 만들어줘야 되고요. 얘 만들어지면 얘도 만들어줘야 되고요. 얘 만들어지면 얘도 만들어줘야 돼요. 그럼 벌써 이거 하나 뉴 했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얘한테 연결되어 있는 클래스 객체가 3개가 더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개념이니까 이 관계가 얽히고 설켜버리기 시작하면 이제 걷잡을 수가 없어진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상속은 잘 판단하고 사용을 하셔야 돼요. 자, 오늘 내용이 좀 많이 복잡하고 헷갈리고 어려워 보이긴 하는데 사실상 이거 하나면 해결입니다. 변수 가리기의 개념을 적용을 해봐도 똑같아요. 하나만 해볼까요? 자, 이제 이름이라는 변수가 또 하나 생겨났습니다. 나이 가지고 하죠, 그냥. 나이라는 변수가 여기에도 생겨났어요. 그럼 이제 이 나이는 가리기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이 가리기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김철수 객체가 dis로 접근하는 나이에는 부모 클래스가 가진 부모 객체가 가진 나이가 가진 이 값이 영향이 전혀 없겠죠. 이 값을 정말로 계속 쓰고 싶으면 수퍼로 접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나이라는 변수 하나 만들어졌을 뿐인데 이 결과에는 10이 안 나와요. 이 10을 나오게 하고 싶다면 여기서 dis가 아니라 수퍼를 사용해야 된다. 이해되실까요? 가리기와 그러니까 dis를 눌렀을 때와 수퍼를 눌렀을 때가 다른 경우라면 부모 객체가 뭘 가지고 있든지 간에 상관이 없을 텐데 지금 현재 나이라는 변수가 생겨나기 전 이 상태에서는 김철수 객체 안쪽에서는 dis를 누르나 수퍼를 누르나 생략을 해버리나 3개가 다 전부 똑같이 얘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상속을 배우면서 제가 지금 문득 생각이 난 건데 이런 거는 또 안 해본 것 같아서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자, 제가 B라는 메서드를 김철수 클래스에 만들었어요. 그럼 이제 리모컨 버튼에는 이 A 김철수가 가진 버튼에는 B라는 버튼이 없겠지만 실제 김철수 객체 안쪽에는 B라는 메서드가 생겨나겠죠. 그리고 이 녀석은 사람 클래스 부모 객체한테도 없는 본인만 가진 메서드잖아요. B는. 근데 이 B를 제가 A에서 호출을 하면 어떨까요? 그럼 제가 여기서 A를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이 시점에 이 B가 가진 가능이라는 글자가 나올 수 있을까요?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는 B로 직접 의사를 이거 할 거야 라는 할 수 있는 버튼은 없어요. 하지만 실제로 연결된 객체는 김철수 객체. 이 안에는 B라는 메서드가 존재. 그런 상태에서 얘는 A를 눌러요. 그럼 A를 실행하겠다라고 여기서 입력이 돼야죠. 근데 이 A는 사실상 부모한테 물려받은 A니까 여기까지 전달이 되어 와야 돼요. 그래서 얘를 실행하려고 했는데
이 녀석이 실행되려고 하다 보니 이거 오버라이딩 됐네? 그럼 이거 김철수 클래스에 정의된 오버라이딩 된 재정의 된 녀석으로 실행해야 돼 라고 보니까 여기서 디스를 눌러가지고 B에 접근을 합니다. 근데 디스는 여기에는 버튼이 있죠. 그럼 얘가 눌렸고 얘한테 얘가 있고 이 녀석을 여기서 사용하겠다. 문제가 없죠. 그러면 B가 가진 능력인 가능이라는 출력이 최종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되게 이거 말로만 생각하고 눈으로만 이해하려고 하면 진짜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그림을 그려 놓으니까 이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이 그림을 그려보시고 상황을 만들어 놓고 스스로 그려보고 이것저것 테스트를 많이 해보세요. 그러다가 만약에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으면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고 질문을 해주시고 그래서 지금 머릿속에 이 그림이 이해가 되면 이 그림이 그려지고 이걸 이해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클래스와 객체를 다루는데 거의 통달했다라고 봐도 돼요. 어떤 상황이 되어도 문제가 없어요. 자, 생성자에 대한 개념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또 할 거고요. 오케이. 자, 그러면 제가 수업 페이지에다가 문제 하나 또 올릴 건데 이건 서술형이에요. 그래서 정답을 같이 올릴 겁니다. 올렸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오늘 수업 끝나고 그 개념 공부 다시 하시면서 복습하시면서 한번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내일 수업에서는 오늘까지 공부했던 이 내용들을 또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풀어볼 수 있는 문제 몇 가지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내일 수업 때 같이 좀 풀어볼 시간 드리고 설명드리고 이제 남은 개념이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남은 개념이 한 두어 개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들 다 배우셨습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 정도 개념 공부 더 하고 나면 아마 마지막 주에는 이제 CLI 프로그램 만든다라고 했죠. 콘솔로 운영되는 간단한 프로그램 만드는 거 이거 들어가 볼 거예요. 이거 들어가기 전까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운 개념들 완벽하게 복습이 되어야 얘를 이해할 수 있고 직접 만들어 볼 수 있고 따라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혹여나 본인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이번 주가 거의 마지노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고생하셨습니다.